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수시가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4월부터 1년 동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용역업체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미래전략 TF팀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계한 세부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광양 백운산에는 만여 헥타르 규모의 서울대 학술림이 있는데요. 수년째 소유권을 넣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국유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대 측과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을 대표하는 백운산입니다. 이곳에 서울대학교 산림교육연구센터가 3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남부학술림의 산림자원 연구는 물론 지역민들의 산림교육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학술림에 대한 소유권이 수년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 법인화로 학술림의 법인 귀속 문제가 불거졌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산림청사나 국유림으로 관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법으로 이제 백운산을 무상 양도하려는 서울대의 생각이 있는데 어쨌거나 국가가 백운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다. 서울대 학술림은 백운산 일대 만여 헥타르. 서울대 측은 지난주 산림교육연구센터 개소에 앞서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와 비공개 만남을 가져 대화 창구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협의된 바는 없고요. 앞으로 발전돼 가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의 법인 기속과 국유림화. 양측의 대화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과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현역 국회의원 등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10%를 감점하는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고 지방의원 후보는 권리당원 선거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여수에서도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여당과 분당으로 조직 기반마저 나눠진 야당들의 향후 행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때마다 치열한 정치 공방을 주고받았던 여수시 지방선거. 지난 1987년 3료 통합 이후 재선시장이 없을 정도로 민심은 냉철했습니다. 특히 요동치는 민심에 따라 정당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지율 못지않게 호남권에서 세를 넓혀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후보군 배출이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현직에서 행의정을 맡고 있는 인사들은 물론 각계에서 전문 경력을 쌓아온 신진 세력들의 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마감한 예비후보 1차 접수 결과 도화시의원에 150여 명이 몰릴 만큼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도당위원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늦어져 선거에서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맞서고 있는 야당의 처지는 다급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호남의 맹주를 자처한 국민의당이 양분되면서 조직 기반도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조직력이 승부인 지방선거에서 기선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으로 합류하는 의원들이 지지세의 결집을 위해 다시 한번 뭉치면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입지를 다져온 인사들이 지역 밀착형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이에 따른 파급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불출마를 밝힌 주승용 도당 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눈에 띄는 후보군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직 정비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정치 신인 영입 등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매번 치열한 선거전에서
민심이 천심이란 것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각인시킨 여수 시민. 여러 때보다 다양하고 치열해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행보에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연안 여객과 화물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항만 건설 확대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올해 398억 원을 들여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된 고흥 나로도항 어선 전용 어항구와 녹동신항 일반 보두 등 신규 항만 건설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늘어나는 여객과 연안 화물 수요에 따라 내년에도 부두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일상 감사 범위를 주요 정책과 예산 분야에까지 확대하고 본청 각 실과를 대상으로 재무와 성과 감사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클린 모니터링과 청년 만족도 조사, 부정청탁 관련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기준 신설, 부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등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새로 도입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8년 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간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 정부 공식 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 여야 갈등 속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특별법은 시민을 향한 최초 발포와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안매작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3년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진 않지만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그래도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최장 3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동행명령을 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범죄 혐의가 현저할 때에 한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 갈등 속에 강제조사권이 약화되고 실무위원회가 빠지는 등 진상조사위의 한계가 분명해 진실에 접근하는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가진 조사위가 생기는 만큼 전두환 정권 당시 5.18 자료 왜곡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가장 나아간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 속에 그 조사와 함께 이제 어떤 자료들이 사라졌는가.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4명, 그리고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령 제정 준비 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은 공포 뒤 6개월로 정해져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활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요즘 양방과 한방, 대체의학까지 아우르는 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장흥의 국내 최초로 양한방 협진 체계를 갖춘 병원이 문을 열면서 통합의학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개최된 장흥국제통합의학 박람회. 통합의학이란 생소한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46개국 12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박람회가 열렸던 그 자리에 통합의료 한방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장흥군이 짓고 원광대 병원이 운영을 맡아서 지난해 말에 개원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가 한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이른바 협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과 치료, 한의과 치료 이런 거에 또 조합 어떻게 하면 가장 그 시너지가 날 건가,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인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병원은 아마 우리 병원이 양방과 한방 대체의학까지 적용하는 통합의학은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합의료치료법과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임상치료센터를 개설했고
피부질환 등 난치 질병에 특화된 진료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양한방 협진을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 기능을 한데 묶은 통합의학의 메카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통합의학 한방병원을 거점 삼아서 의료 관광과 휴양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8월 8일로 하는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고 명시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2조 2항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한 것은 세계 최초로 정부의 공식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은 내년부터 치러집니다. 전라남도가 벼 대체 작목으로 자급률이 낮은 콩 재배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련해 벼 대신 콩 등 두류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콩 수매 가격을 전년보다 2.2% 인상하고 수매 물량도 3만 5천 톤으로 5천 톤 이상 늘려 수매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수매 계획에 따라 벼 대신 두류를 심는 농가에 안정적 판로를 통한 농가 수입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시가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눈이 약해지면서 군데군데 눈이 날리는 정도인데요. 대신 바람이 무척이나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나무까지도 힘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산간지방과 동해안 해안 곳곳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해상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오늘 선박 전복 사고가 있었던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종일 해상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